오늘 이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그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주는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제약주도 제가 한 종목 정도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다른 섹터 대비해서 가격적인 저항 부담이 조금 적고 또 제약사들이 4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1분기도 사실 실적이 그렇게 뛰어난 제약바이오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4분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제약주나 바이오주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1분기에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탄탄한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향은 이제 조금 보수적인 매매를 하는 편이라서 사실은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 코오롱 생명과학도 조금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부담이 좀 갈 수도 있는 위치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도 양호하게 받쳐줘서 추가적인 상승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때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때 장대 양봉을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초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밀렸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제 인보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죠.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인보사로 시작해서 인보사로 끝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17년 11월에 이제 인보사가 국내에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출시가 됐는데 모멘텀을 뭐 아예 못 받고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이제 그 코오롱 생명과학이 하락했었던 이유를 보면은 그 2017년 12월 말에 주가가 급락했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 지역에 일본의 그 기술 수출 파기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또 완전히 무너지고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 수출 파기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주 악재가 맞고 그 악재가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한번 진입을 해서 무조건적인 성공을 거둔다는 보장이 있는 산업은 아니에요. 100번, 1000번, 10,000번의 실패가 있고 나서야 한두 개 정도의 이제 신약이 나오는 게 제약바이오 시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 수출 파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간혹가다 나오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확실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는 언젠가는 이제 주가가 돌려서 세워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코오롱 생명과학도 그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기술 수출 파기 이슈에 주가가 밀렸고 그 다음에도 주가가 굉장히 장기간 못 갔었던 이유는 R&D 비용에 대한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2018년 동안 R&D,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수치적인 실적은 개선을 시키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소외되는 시간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인보사, 네,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2018년 말 기준으로 투약 건수가 2,200건을 돌파를 했고요. 최근 나오는 기사를 보시면은 2월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인보사 K의 시술 건수가 2,600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200건 이상의 시술 건수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인보사 K를 투여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 기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시 전에는 그 유전자 치료 기간이 60곳도 안 됐어요. 최근에는 거의 뭐 9,000개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골관절염 치료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임상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은 더더욱 어려운데, 이 인보사는 그런 부분들을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기술 수출 파기를 당하는, 어떻게 보면 좀 수모를 겪었지만 현재 이제 일본 라이선스라든지
뭐 홍콩, 마카오를 비롯해서 수출 계약을 좀 이루어내고 있고요. 한 20개국 정도의 1조 규모 이상의 수출도 진행 중이라는 이슈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유전자 치료 기관이 등록이 더 되면 실제로 이 인보사의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 코오롱 그 생명과학의 파이프라인을 보면 제약사는 항상 파이프라인이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얼마나 아니면 많이 보유하고 있냐, 이제 이게 그 중요한데,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경 통증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 치료제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백신 관련 플랫폼 기술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거의 지금 전임상이거나 아니면 연구 단계예요. 그러니까 전임상이라는 거나 연구 단계라는 것은 임상 1상에도 진입을 못했다는 상황이에요. 보통 신약이 이제 연구 단계를 거쳐서 사람에게 실험하지 않고 동물에게 보통 실험하는 전임상, 그 다음에 사람에게 실험이 시작되는 임상 1상, 그 다음에 임상 2상, 임상 3상, 그 다음에 승인, 그 다음에 시판이에요. 신약의 개발 단계는 굉장히 험난한데, 아직 초입 구간에 있는 그 파이프라인들만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3상을 통과해서 지금 승인 단계까지 가서 실제로 이제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동안의 R&D에 대한 성과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관건은 현재 위치가 기술적으로 작년 기록했었던 11월의 고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 흔들릴 수는 있다라고 봐요. 물론 한 번에 뚫어낼 수도 있지만, 근데 흔들리든 한 번에 뚫어내든 어쨌든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보시면은 양매수가 급작스럽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쵸? 보시면은 이제 거의 한 3, 4거래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수급을 보셔도 외국인이 한 요렇게 요 정도 매수 우위를 장 중반부터 후반까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제 물량을 털리는 건 어디예요? 키움은 어디죠? 개인이죠, 개인.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은 그 수급 분석하는 강의도 종종 올려드릴 텐데, 어쨌든 이제 매도 상위에는 키움이 잡힌다는 것은 이제 개인이 물량을 매도한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털리는 거예요. 제가 털린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더 갈 주식이라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을 빨리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이제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손실이 나면은 마이너스 10%, 20%, 30% 안 팝니다. 계속 가져가요. 근데 수익이 나면 5%, 10%에 낼름 팔아요. 2배 갈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매매를 하시면서 손절은 짧게 가고 수익은 길게 누리는 거를 반복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강의 영상에 주식투자 10개명이라는 강의를 올려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약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기술적 저항이기는 해요. 그래서 흔들렸다 갈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흔들렸다 가든 바로 가든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은 단기간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있는 종목이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사실 제약바이오주는 PER이나 PBR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이전의 영상에서도 올려드린 대로 R&D 그리고 임상,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들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는 다른 기업과는 좀 다른 잣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그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꼭 보시면서 제약바이오주 투자에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